그리고 의대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저는 4학년 막학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진로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편입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아 보니까 지필고사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1년만 딱 준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본인은 맨 처음에 준비를 시작할 때 내가 연대미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혀 생각 못했어요. 전혀 생각 네, 못 하셨어요? 진짜. 네. 자, 그러면 일단 그 뭐 공인영어는 이제 고액 80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공인영어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? 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입 준비를 해서 4, 5월에는 주로 토익 공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언제 토익을 끝내셨어요? 그러고 6월 중순쯤에 980을 받았는데 네. 또 목표 점수는 만점이었으니까 네. 계속 응시는 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이제 980에 마무리를 하셨다라고 네. 하는 거. 자, 그러면 그 이렇게 공인영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게 우수한 학생인데 그러면 연대미래를 우리가 뭐 합격을 지금 하셨는데 그 연대미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가 요소라고 따지면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전적대라든지 안 그러면 뭐 학점 그리고 토익 성적 그리고 필기고사 면접 요 5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합격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저는 지필고사였던 것 같습니다. 음. 좀 상대적으로 스펙이 엄청 뛰어난 것 같진 않아서 네. 아무래도 지필고사를 잘 봤나 네. 싶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화학하고 유기하고 생물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뭘 좀 잘 보신 것 같아요? 저는 그래도 유기합성을 좀 네. 재밌게 공부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자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합성, 유기화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일단은 많은 학교를 지원을 하셨을 테고 몇 개 학교 정도 지원하셨어요? 한 15개 정도. 엄청나게 많은 학교. 네. 뭐 그걸 다 언급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.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학생이 합격한 미래 그 저기 연대 미래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이제 시험 특징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학량론에서 살짝 계산이 깔끔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좀 기억이 나고 유기화학에서는 중간체나 또 최종 생성물을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한 3, 4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작년이나 재작년 복기본이랑 문제 유형이 유사해서 거의 그렇게 거의 뭐 유사했습니다. 비슷한 이제 문제들로 예, 수업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이다.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? 예. 네. 자, 그러면 그 저기 화학하고 유기하고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? 시험에서 지필고사에서.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거의 대대로 뭐 그냥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네. 반반이고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? 이거 좀 깔끔했나요? 약간 초반에 그런 계산이 깔끔하지 않은 게 나와서 네. 살짝 당황했지만 많이 연습했으니 다시 마음을 잡고 풀었던 기억이.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초반의 문제들은 좀 숫자가 더러웠다라고. 근데 또 막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예,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 초반에 숫자를 좀 더러운 이제 계산 더러운 문제들을 좀 주는데 뭐 일종의 기죽이기를 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잘 이제 해결을 하셨네요. 네. 자, 그러면 뭐 연대미래에 대한 이제 학교 특징들은 좀 살펴봤고 그리고 혹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셨나요? 자기소개서는 이제 교수님이 강의해 주실 때 이쯤부터 준비를 해라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셨는데 네, 저도 그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좀 부담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. 또 제가 공대생이었으니까 또 이런 공학적 연구 경험과 앞으로 얻게 될 의학 지식을 융합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썼습니다. 그때 저한테도 자기소개서를 보여주셨죠. 네. 네, 제가 이제 잘 썼다고 했던가요? 네. 아, 네.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잘 썼을 거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근데 이제 그게 면접에 가서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봤나요? 자기소개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
딱 제시문 기반 면접이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. 저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합격생들은 그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쓰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써라라고 했던 그런 이제 자소서 작성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들어맞았다고 하네요. 아, 그것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하긴 했어요. 뭐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다 합격한 마당에 필요 없는 거. 네. 네. 자, 면접에서는 뭘 물어봤는지. 면접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문 2개 정도가 나왔고요. 숙지 시간 20분, 또 답변 시간 10분 정도로 주어졌습니다. 또 제시문, 각각의 제시문마다 다른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겨 있었고요. 그 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말하는 그런 문제, 또 다른 문제는 그 주제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의사로서 의사윤리 사원칙에 의거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문제였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MMI는 아닌데 MMI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뭐 좀 약간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네요. 지성 문제는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까? 근데 약간 인성보다는 지성 쪽에 가까웠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. 아, 주제 자체는 네. 지성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네. 것들을 물어보는. 네.